이번에는 역대 월드컵 조별 3차전에서 한국은 어떤 경기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산 9차례의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성적은 2승 2무 5패입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A조에서는 한국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2대3으로 아깝게 졌었죠. 우리는 당시에 우승을 했었던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불가리아와 한 조였는데 1승 2패로 조 4위로 탈락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16강전에서 프랑스를 만나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당연히 당시에 이탈리아 국대는 엄청나게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대2의 스코어로 아쉽게 졌었고 간단하게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려준 경기가 있어서 봤는데 우리나라 정말 무섭도록 강했고 투지가 정말 강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를 상대로 딱히 밀린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먹힌 것들이 아쉽게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최순호 선수님과 허정무 선수님께서 골을 넣었었고 상당히 우리나라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전 이탈리아전은 아쉽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2조 3차전에서는 접전 끝에 한국이 우루과이에게 0대1로 졌습니다. 당시에 또 한국은 2조에서 스페인, 벨기에, 우루과이를 만났고 이 90년 월드컵에서는 조별에서 득점이 스페인에게 한 골을 넣은 것이 대한민국 조별 득점의 전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패를 거뒀기에 너무 아쉬운 월드컵이었지만 죽음의 조를 만났기에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2조에서 3패, 즉 전패를 기록하면서 4위를 했었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C조 3차전에서도 한국이 독일한테 2대3으로 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전반에만 3골을 내주고도 후반에 우리나라가 맹공을 퍼부은 끝에 황선홍 선수와 홍명보 선수의 연속골로 2대3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득점까지는 무리가 있었고 한국은 독일에게 3대2의 스코어로 패하긴 했지만 마테우스 선수, 브레메 선수, 에펜베르크 선수, 콜러 선수 등 그때 당시 정말 유명한 선수가 많은 독일에게 3대2의 스코어까지 갔다는 게 좀 놀라울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94년 월드컵 때 우리도 홍명보 선수, 이훈재 선수, 황선홍 선수 등 02년도에 이제 활약했던 선수들이 많이 뛰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C조에서 3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2조에서는 멕시코의 1대3 그리고 네덜란드의 0대5 연속으로 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범근 감독님이 중간에 경질이 됐었죠. 그럼에도 김평석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으로 나선 최후의 3차전 벨기에전에서는 후반 유상철 선수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유상철 선수님의 만회골로 벨기에한테 1대1로 비기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2조에서 1무 2패로 4위를 하게 되었죠. 이 경기는 무엇보다 이임생 선수의 이제 부상 투혼이 정말 돋보였던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과랑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범근 감독님께서 경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벨기에랑 비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2002년 대망의 한일 월드컵 D조, 조별리그 3차전이죠. 정말 이 경기도 역사적인 경기로 남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그리고 폴란드, 포르투갈을 만나면서 잘해도 2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로 한국은 D조에서 마지막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값지냐면요.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2등인 미국의 승점이 4점이었는데 한국은 7점이었고 만약에 포르투갈이 이겼었다면 16강에 갔었겠지만 우리나라에게 패하면서 조 3위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회차되는 박지성 선수의 레전드 골 장면이 바로 이 경기에서 나왔죠. 0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4위를 한 역사적인 연도이기도 하죠. 마지막 포르투갈전을 남겨놓고 있다는 게 현재 02년도와 비슷하네요. 하지만 그때는 물론 조에서 2승 1무를 했었었고요. 현재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다르긴 하지만요. 다음은 이제 2006년도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G조 3차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아쉬웠어요. 이때 토고와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한 조가 되었었는데 토고한테 이기고 프랑스랑 비겨서 1승 1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프랑스는 티에르 앙리, 다비드 트레제게, 프랑크 리베리, 마켈렐레, 비에이라 등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와의 경기를 더욱더 기대하고 있었던 차에 마지막 3차전을 패하면서 1점 차로 프랑스에게 밀렸습니다. 물론 1점이 더 있었어도 골득실 문제가 있어서 프랑스가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에 스위스전에서 비겼었다면 승점이 프랑스, 스위스, 한국이 5점으로 꼴득실을 겨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B조에서는 첫 경기 그리스를 2대0으로 이기고 아르헨티나한테는 이제 1대4로 대패를 했으나 3차전에서 나이지리아와 2대2로 비겨서 원정 첫 16강 진출을 이뤄냈었습니다. 하지만 우루과이에게 막혀서 8강은 좌절이 되었지만 B조에서 그리스를 1점 차로 누르고 조 2위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조 1위였던 아르헨티나는 8강까지 가는데 성공을 했으나 2010년에 3위를 했던 독일에게 4대0의 스코어로 완전히 깨지면서 준결승전까지는 가는데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H조인 벨기에를 제외하고 알제리와 러시아를 만나서 16강 가능성을 봤었으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1승 제물로 생각했었던 알제리가 우리나라를 2차전에서 4대2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1무1패였는데 벨기에한테까지 1패를 더 거두면서 H조에서 4위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다음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에서 한국은 스웨덴, 멕시코, 독일을 만나면서 죽음의 조에서 시작해 많은 기대를 안고 있던 월드컵은 아니었고 16강행도 좌절이 되었지만 한국은 스웨덴과 멕시코에게 2번 지면서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회자되는 저번 디펜딩 챔피언인 독일과의 3차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있긴 했지만 더욱더 기대가 없었습니다. 3차전 독일전에서 무려 2대0의 스코어로 이겼었죠. 그러나 멕시코가 마지막 경기를 지면서 경우의 수로 올라가지를 못했죠. 포르투갈과의 3차전이 지금 남은 시점이죠. 무조건 승리. 그리고 승리 이후에도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투혼의 3차전 성적들은 다시금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물론 2승 2무 5패라는 성적이 남들이 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월드컵 무대에서 굉장히 약국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2승 2무를 거뒀다는 것, 그리고 5패를 했지만 그 5패도 정말 그냥 약팀처럼 질만한 경기를 했던 게 아니라 정말 투혼을 보여줬던 경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혼의 이런 전 경기들은 지금 포르투갈전이 남은 이 시점에서 3차전 경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끝까지 집중력 흐트러뜨리지 않고 포르투갈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나 수비 조직이 살짝 무너졌을 때 엄청난 집중력으로 공략을 해서 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나전에서 아이오 선수가 득점을 한 것처럼 포르투갈의 수비를 공략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어려운 상대임은 확실하지만 호주가 덴마크보다 훨씬 딸리는 전력으로 덴마크를 잡아낸 것처럼 일본이 독일을,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아낸 것처럼,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16강행에 좌절이 되긴 하였으나 그래도 아르헨을 잡아낸 것처럼 우리도 포르투갈을 잘 막아내고 공격을 한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도 따라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